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혹시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건강식품이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유불급이라는 동양의 오랜 지혜처럼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라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타민, 오메가3와 같은 기본적인 영양제부터 시작하여 피부 미용, 체중 조절, 관절 건강 증진 등 특정 신체 고민에 맞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제품을 꼼꼼하게 챙겨 먹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다르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상담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다 섭취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건강식품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식품 과다 섭취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과 실제 보고된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게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영양제 분석 앱의 사용자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3개의 건강식품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 놀랍고 우려스러운 사실은 전체 사용자의 12.9%는 평균치의 2배가 넘는 8개 이상의 건강식품을 동시에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건강식품의 최적 섭취량보다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전체 데이터의 무려 42.8%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영양소들을 과다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신경기능 조절과 근육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역시 과다 섭취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C는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것으로 인식되지만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주어 요로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특정 기저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만성적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건강식품 섭취가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사례의 17.1%에서 기저 질환이나 복용 중인 의약물과 함께 건강식품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눈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은 흡연자가 섭취할 경우 오히려 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 흡연자분들은 섭취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은 아스피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소염진통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식품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건강식품 과다 섭취 또는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보고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치료 중이던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하고 복용한 후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칼슘 보조제를 복용한 후 어지럼증, 극심한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겪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 특정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나서 오히려 위가 더 쓰리고 아프며 설사 및 복통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을 겪었다는 보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정 제품군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 보충용 제품 중 일부는 위장관 이상,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과다 섭취 시에는 오히려 설사, 변비, 복통과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 건강과 혈행 개선에 유익한 DHA, EPA가 함유된 오메가3 제품 중 일부는 가려움증, 피부 발진, 두드러기,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한때 다이어트 보조제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 역시 설사, 심한 두드러기, 복통, 심지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들을 현명하게 피하고 건강식품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건강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여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잠재적 상호작용 여부, 그리고 개인에게 적합한 제품인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그리고 노인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하루 권장 섭취량과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성분은 없는지, 그리고 유통기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몸에 좋다더라 하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은 바로 권장량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권장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나 암 예방, 완치와 같은 과장된 광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식품 섭취 후 평소와는 다른 어떠한 이상 증상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때때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 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오인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섭취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모든 이상 신호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인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의 건기식 중복 섭취 확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재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들 간에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또는 특정 성분들이 병용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건강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건강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평소 식사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복용 및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 깊이 주목하며 이러한 위험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부작용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말씀드린 중복 섭취 확인 기능과 같은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강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을 막기 위해
건강식품을 섭취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반드시 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